거기 문 좀 닫아주실래요? 예. 닫혀 있군요. 좋아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점수 투표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점수 투표제. 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냥 점수를 이렇게 부여해 가지고 뭐 선호도가 높은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준다 그러면 그 점수를 다 더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당선되거나 안건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보다 방식하고 약간 비교해 보시면 좋은데요. 사람 이름이에요. 보다 방식은.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점수 투표제랑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후보가 3명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0점부터 10점까지 점수를 줄 수 있는 건데, 이 보다 방식은 후보가 3명이잖아? 그러면 3, 2, 1 이렇게 주는 거야. 5명이면 1, 2, 3, 4, 5.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한테 좋아하는 사람과 점수 차가 10점까지 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1, 2, 3등의 점수 격차가 언제나 1점씩으로 일정한 그런 특성이야. 그래서 점수 투표제보다는 선호의 강도를 강력하게 반영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점수를 비슷하게 부여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자, 점수 투표제에서 과반수제 하에서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없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장점, 선호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고 투표의 역설이 그래서 없다라는 건데, 투표의 역설은 뒤에 다시 할게요. 근데 점수를 살짝 알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전략적인 행동이 가능합니다. 전략적인 행위가 가능해서 이게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게임하는 거랑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경영학에서도 기업의 전략, 스트래티지 해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이게 자기가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 군대에서 나온 개념인데, 그 이순신 장군이 뭐 12척의 배로 이렇게 뭐 우리가 무찌르는 것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도, 아니면 씨름이나 유도 같은 것도 보면 힘이 약한 사람이 상대방의 힘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방법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전략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전에 왕이 있었고요. 어떤 신하가 있었는데, 왕이 신하랑 이제 마차 경주를 막 했나 봐. 심심하니까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매번 하니까 왕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왕은 말도 좋아. 100점짜리 말, 98점짜리, 95점짜리 막 이래요. 92점짜리, 88점짜리 요렇게 있단 말이야. 신하는 왕보다는 이제 말의 실력이 조금 떨어져. 그래서 제일 좋은 게 96, 뭐 93,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0, 그리고 뭐 70, 뭐 한 40, 말의 성능이 이렇게 떨어지지. 게임을 하면 맨날 왕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왕이 재밌겠어요? 재미없지. 맨날 이기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왕이 뭐 사람도 뭐 그때 뭐 쉽게 죽였지. 야, 신하야, 너 다음에 나한테 게임에서 지면 너 사형이야? 뭐 이렇게 뭐야 그 사약 먹어야 돼? 이렇게 하니까 신하가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이제 가족들 모아놓고 나 어떡하냐 내 인생 끝이네 이렇게 했는데, 또 역시 뭐 유명한 전략가인 뭐 손빈이나 이 사람이 나타나서 왕이 에이스를 내보내면 안 되지. 약간의 차이로 다 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이제 결승전까지 가는 그런 정도 되면 간발의 차로 이제 승부가 갈려져. 한 끗 차로 이제 뭐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되는 거지. 뭐 그 메달 거기까지 간 사람이 1, 2등 금메달, 은메달 차이가 무슨 뭐 엄청난 격차 이런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근데 이제 역사에 기록되는 건 또 승자만 기록되고 그렇죠. 왕이 100점짜리 가면 얘를 내보내는 거야. 그 으악 지겠지. 왕은 미소 짓지 않겠습니까? 어이구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 이렇게 얘를 내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으악 해서 왕이 이기겠지. 95점짜리 이제 말을 내보내면 전략적으로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신하가 1승, 얘가 하면 얘가 1승, 얘가 하면 간발의 차로 1승, 신하가 윈 이렇게 되겠죠. 이 세트 스코어 2대1 3으로 신하가 이긴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하는
죽겠지. 에이, 왕을 이겼으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 날 이겼어 또 죽여. 어떻게 보면 또 운명이 죽을 운명이면 져도 죽고 이겨도 죽고 뭐 그렇게는 할 거야. 근데 아무튼 승리는 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전략이고, 우리가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서도 사실 뭐 이렇게 전략가들이 막 있어가지고요,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한 정치의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당선되는 거,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우리가 전략적인 행위에 취약하다는 건 뒤에 잠깐 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꽁도르세 방식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뒤에 할게요. 꽁도르세 방식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대1로 짝짓기 하는 거야. 토너먼트식으로 해가지고 우승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볼게요. 이건 넘어가시고, 자, 이걸 볼게요. 전략적 행동과 투표의 거래 한번 볼 건데, 자, 거기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요. 자, 우선 첫 번째 1번에 전략적 행위란 나와 있죠. 어떤 투표자가 다른 투표자의 전략적 행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패를 다 알고 있다는, 아니면 이제 추정하는 거, 예측하는 거죠. 아, 쟤는 카드 게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다른 투표자의 투표 성향에 대해서, 투표 성향,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야. 우리 가위바위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측을 해가지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상대방의 전략에 대응해서 자신에게 좋은 최적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 밑에 한번 사례 분석 볼게요. 자, 투표자가 여기 보시면 투표자 1부터 해가지고 투표자 6까지 있습니다. 투표자 1번 투표자, 2번 투표자, 3번 투표자, 4번, 5번, 6번 6명의 투표자가 있어요. 자, 후보자는 어떻게 됩니까? ABC로 돼 있네. 후보자 A, 후보자 B, 후보자 C, 이렇게 3명의 후보자가 있습니다. 자, 우선 만약에 단순 다수결로 하면 누가 당선될까요? 우선 투표자 1은 누구한테 표를 던지겠어요? 거기 보시면 6 이렇게 있으니까 6이 제일 크니까, 아, 난 A를 지지할 거야. 그러니까 A에게 한 표. B, 투표자 2는 433이니까 나도 A야. 근데 뭐 A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조금 좋아. 그런데 이제 A한테 단순 뭐 이렇게 투표지에서는 몰빵을 하게 되는 거죠. 3은 5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 이렇게. 벌써 뭐 투표자 A가 당선된 것 같습니다. 4는 4도 이 사람을 투표하고, 5는 073 하니까 B를 이렇게 지지하겠죠. 투표자 6은 118 해가지고 얘를 뽑을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한 다수결제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A가 당첨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점수 투표제는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 끝에 점수를 집어넣잖아. 선호의 강도를, 점수 제일 높은 사람이 당선되겠죠. 거기 보면 어떻게 돼? 23 이렇게 됩니다. 23. 역시 이렇게 해도 후보자 A가 당선이 됩니다. 그런데 B는 19, 여기는 1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 투표제일 때도 후보자 A가 당선돼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설명 보세요. 투표자 5 한번 볼까요? 투표자 5. 그래서 음영 처리해 놨는데 투표자 5는 B를 지지합니다. 거기 숫자를 살짝 보시면 A를 엄청 싫어하네. 야, 저 사람은 빵점이야. 그리고 이렇게 B가 최고야. 이렇게 돼 있어. 투표자 5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아니, 다수결로 하던 점수 투표제로 하던 후보자 A가 당선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슬픔을 맞게 돼요. 슬퍼. 이렇게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O 입장에서는 좋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줘야겠다. 점수를 괜히 C한테 줬네.
몰빵을 해야지 해가지고요. 만약에 B한테 몰빵을 해서 얘한테 10점을 준다 할게. 여기다 빵을 주고 이렇게 한 거야. 슬퍼가지고 이제 대안이 B에 10점을 부여합니다. 10점을 부여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략을 세웠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점이 올라가니까 얘가 올라가는데 20이 역부족하네.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부여했으나 but 슬픔은 계속됩니다. 이렇게 역부족이야. 계속 슬퍼. 좋아. 그러면 계속 우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차피 글렀어.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당선되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걸 알고 이 패를 알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 꼴도 보기 싫은 A라도 떨어뜨려야겠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야, 내가 말이야 좋아하는 사람이 당선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내가 너가 당선되는 건 못 보겠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략을 바꿔서 오히려 그냥 여기 C에다가 점수를 그냥 몰빵을 준다 할게. 몰빵까지 안 줘도 되겠지. 그냥 빵점 주고 여기다 아예 10점을 준다 할게. 그럼 얘가 7점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25점 이렇게 돼서 얘가 C가 당선된다고. 그래서 계속 슬픈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C에 뭐 9점 이상을 주면 되겠죠. 그냥 10점을 준다 할게요. 10점으로 완전히 점수를 주면 10점을 부여시 A의 당선을 막을 수가 있네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당선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네요. 이런 게 전략적인. 그러니까 선호의 강도를 이 사람이 점수를 다르게 줌으로써 전체적인 제대로 줬을 때 그 선호의 강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에 1번, 2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자기가 싫어하는 안건이나 대표가 당선될 것 같으면 고의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략적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싫은 안건이 통과되는 거 막으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끼리 이제 또 막 표를 교환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거기 보시면 투표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교환하는 거는 이제 야합 같은 그런 거 빼놓고는 경작에서는 조금 더 바람직한 뭐 이동 교환 이런 건 좋게 봅니다. 효율성을 높인다고 봐요. 뒤에 또 다른 거 예를 한번 볼게요. 투표 거래에 대한 찬반 논쟁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사례 다른 것도 볼게요. 사례는 뭐 무수히 많이 뭐 만들 수 있긴 하겠죠. 자, 투표 거래를 지지하는 경우 지금 사례는 뭐냐면 투표를 거래한다. 로그롤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표를 교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교환하는 행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저기다 쓸 수 없으니까 여기 살짝 보시면 자, 우선 투표 거래를 지지하는 견해 볼게요. 자, 거기 표를 잘 보세요. 표를 잘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때가 되나? 오, 되네. 좋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 보면 투표자가 A와 B와 C가 이렇게 있고요. X가 수영장이 있고 이제 그 마을의 공동 커뮤니티에다가 뭐 수영장을 만들까? 요즘은 또 테니스가 그렇게 인기라면서요. 작년까지만 해도 젊은 세대가 골프에 날려가지고 그래서 골프장을 예약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골프장을 가격도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임원이나 회장 이런 분들이 골프 치려고 해도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물론 회원권이 있는데 하긴 하겠지만 그 밑에 비서가 아침에 출근하면 골프장 부킹하는데 뭐 이제 그게 첫 업무를 시작했대. 근데 요즘은 뭐 골프장에서 이제 테니스장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어떤 테니스 코치분 어떻게 얘기 들어봤더니 그냥 젊은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제 일 끝나고 올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저녁 11시 반까지 한대. 이게 쫙 불 해놓고 저쪽 뭐 세종시 그쪽에 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뭐 다 열심인 건 좋습니다. 또 도서관을 지을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거기 숫자를 가만히 보면 선호의 강도를 이제 반영하는데 A는 200,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120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편익을 다 더해서 서메이션 하게 되면은 자 밑에 결론을 보시죠. 도서관이 거기 보시면 2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95가 되고 88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위에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이렇게 자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선호의 강도를 반영하지 않고 다수결로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는 수영장 건설에 대해서 찬성하겠지. 야 수영장은 꼭 필요해. 테니스 코트? 됐어. 그런 거 뭐 해?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니까 반대한다는 거야. 오히려 그냥 있으면 나 이용도 안 할 거야. 도서관? 뭘 책을 읽어. 누가 도서관 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B는 됐어. 뭔 수영이야. 테니스를 쳐야지. 도서관? 도서관은 다 싫어하네. 아무튼 지금 싫어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C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영장? 싫어해요. 테니스 코트 뭐야? 싫어해. 도서관을 좋아하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안건을 하나하나씩 올려서 한다 그러면 수영장에 대해서 찬성보다 반대가 많으니까 수영장 탈락. 테니스 코트장도 반대가 2대1로 더 많으니까 테니스 코트 탈락. 이게 다 반대가 심해가지고 건립이 안 돼. 도서관도 이 사람만 좋아하는 거니까 다 반대표 던지니까 탈락. 근데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세 개 전부 다 편익 측면에서 점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 이게 편익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있으면 다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건데 이게 찬반으로 하다 보니까 다 탈락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선호의 강도를 좀 반영하고 이렇게 되면은 밑에 나와 있죠. 투표 거래가 없는 경우는 다 이게 모두 탈락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표 거래가 허용되면은 특히 A와 C 간의 투표 거래가 되면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A가 C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수영장 이거 너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야. 나 필요 없는데. 야 도서관이 있어야지.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그러면 내가 뭐 도서관에 대해서는 거기 보면 마이너스 120이지만 나도 도서관에 찬성표 던질게. 내가 뭐 공부는 안 하지만 그래도 난 수영 많이 할 테니까 대신 너는 좀 수영장 좀 밀어주면 안 돼? 그럼 이제 자기가 이렇게 표를 교환해가지고 교환하게 되면 교환시 적절하게 교환하게 되면 오히려 모두 채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표 교환이 자기가 싫어하는 거. 우리가 시장 메커니즘이 뭐야? 내가 별로 필요 없고 뭐 그런 것들은 당근마켓이든 거기다 내다 팔고 공급을 하고 원하는 걸 교환하는 거잖아. 이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후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게 이제 필요한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투표 거래가 이렇게 후생을 증가시키는 거야. 이 경우는 그래서 사회 전체적인 후생이 증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표 교환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후생 감소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똑같습니다. 같은데 밑에 순편익이 다 어떻게 돼? 여기는 다 플러스 있는데 이 경우는 다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수영장, 테니스, 도서관 숫자를 바꿨는데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다 마이너스니까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쵸? 근데 거기 보시면 투표 거래가 없을 때는 어느 대안도 이렇게 어느 대안도 요거 될까요? 형광펜 어느 대안도 통과되지 못하는데 투표 거래가 이제 허용이 되면서 이게 사실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채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조건 표 교환 행위가 무조건 후생을 개선시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따지는 것만 잘 보세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요거는 그냥 문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세 번째 과반수제 하에서 정치적 균형 관련해서 중위투표자 이론을 볼 건데요. 아니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정치인이 뭔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표를 많이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표를 많이 얻으려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중간에 위치한 사람의 중도층이라고 하죠. 중도, 뭐 무당층이라고 하는데, 아직 저는 누구 지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을 표를 흡수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호텔링 정리라고 해가지고 경장에서도 얘기하는 건데, 이 해안가에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끝에 있다라고 할게요. 아이스크림이 똑같은 아이스크림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이 한 명은 이쪽에 A가 위치해 있고요. 다른 한 명은 똑같은 아이스크림이니까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살 때 어디서 사냐면 그냥 가까이 있는 데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콜라를 편의점에서 살 때 집 앞에 위치 가까이 있는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도 어차피 똑같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어디서 아이스크림을 사냐면 A에서 사요. 색깔로 할게요. 여기는 반띵 나눠서 이렇게 됩니다. B는 여기 있는 사람은 당연히 B가 A보다 가까우니까 B에서 사고 여기서도 B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이게 이제 균형인데 가만히 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치를 바꾸는 거야. 자리를 바꿔서 A가 이렇게 옆으로 가. B 옆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할게요. B가 이렇게 있어. B 옆에 찰싹 달라붙었다 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A 입장에서는 다 자기 편이야.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은 B를 찍게 되니까 아니 뭐야, 지금 똑같은 아이스크림을 파는데 위치 하나 잘못 잡았다고 B가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네요. 우리가 어떤 군대나 전략할 때도 보면은 이 자리 잡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도 그렇고 이게 뭐 총싸움 하는 것도 그렇고요.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 할 때도 보면 이렇게 위치 잘 잡고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또 중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괜히 뭐 총 쏘는 그런 프로그램 할 때 막 돌아다니면 총 맞아 그냥 죽잖아. 그러니까 어디 잘 은폐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위치가 은근히 되게 중요합니다. 뭐 사실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도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요즘 사이버 세상이지만 뭐 서울 수도권에서 자꾸 멀리 떨어지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자꾸 뭐 수능 성적이든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몰려 있는데 자꾸 가게 돼. 그럼 B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잖아. B가 자리를 바꾸는 거야.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A 옆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A는 이렇게 위치해 있고. 그러면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결과가 뒤바뀌어져요. 여기 있는 사람은 A에서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B에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열한 자리 다툼을 하다가 언제 멈추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동할 요인이 없는 상태잖아. 딱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요게 균형이야. 이해 가시죠? 만약에 둘의 힘의 관계가 이렇게 딱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기서 자리를 바꾸잖아? 자리를 바꾸고 움직이게 되면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틈새를 보이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한테 손해야. 더 이상 움직일 만한 요인이 없어서 이런 상태가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 오른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정치판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정당으로 할까? 이렇게 중도층이 또 사람이 많은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양당제죠. 우리나라도 뭐 그런 측면에 강한 측면도 있긴 하지만 약간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 가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화당이 약간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 특성이 있고요. 민주당이 이쪽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거 처리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원래 그냥 이 공화당을 찍을 거야. 뭐 마음에 안 들어. 여기는 뭐 극우라 할까? 이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지. 야, 너 뭐야? 왜 왼쪽으로 클릭하고 있어?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막상 투표를 할 때는 투표장에 안 가거나 간다 그러면 얘보다는 얘를 찍겠지.
그러니까 얘도 그걸 알고 있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우리를 찍을 거야. 이 사람도요. 여기 보면 이제 관점에 따라 상대적인데 야, 넌 왜 변했어? 옛날과 달라. 왜 오른쪽으로 가 있어? 이렇게 되지.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뭐 투표를 하게 되면 얘가 되는 것보다 얘가 나은 거니까 이쪽은 이렇게 되고요. 역시 이게 이제 반 나눠가지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선거철이 되면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슬금슬금 이쪽으로 자리를 이동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선거철에 인물 가지고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냐 그 사람이 이제 득표를 많이 하게 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비전이 뭐고 뭐 정책은 뭐고 이걸 해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게 안타깝긴 한데 근데 또 애매한 게 있어.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이 공화당이 민주당이 정책을 내세우잖아. 어차피 당선 안 되면 여러분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아니 국회의원도 보면은 막 이렇게 공약이라는 게 요즘 이제 그래 말 그대로 공약은 자기가 커미트먼트에서 내세우면 반드시 확약같이 지켜야 되는 건데 안 지키잖아. 안 지키니까 어차피 당선 안 되면 말짱 꽝이니까 공약해도 제가 만약에 후보로 나가도 막 얘기할 거야. 막 지를 거야. 여러분 청년들 매달 1,000만 원씩 줄게요.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막 기분이라도 좋고 옛날에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허경영이라고 계셨거든요. 그분이 뭐 대단했어. 막 뭐 1억씩 주고 결혼하면 뭐 하고 뭐 내 눈 바라보면 막 병이 낫고 대단하신 거의 뭐 JMS 이상 되는 것 같지. 저쪽에 보면 종로에서도 이렇게 강연하는데 뭐 좀 특이하긴 하더라고. 뭐 그분이 뭐 사주 한학 뭐 이것도 뭐 다 하고 뭐 한자도 쓰고 가끔 경장 얘기도 하더라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 누가 보고 있길래 봤더니 고전학파 케인작파 막 얘기해서 대공하는데 어느 정도 뭐 틀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알고 있다는 게 어디야. 누가 저보러 심리학과 철학 이런 거 뭐 데카르트 얘기하라 그러면 저 바로 즉석에서 당연히 모르지. 근데 그분은 막 아무거나 얘기해도 막 이상한 얘기 연결시켜 가지고 얘기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뭐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아는 사람이 하도 궁금해서 거기 뭐 하는 데인가 가보려고 했더니 회비를 내야 들어갈 수 있대. 그래가지고 차단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뭐 종로 쪽에 학원이 있었는데 그 옆 건물에서 그걸 하더라고. 집회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옆에 하는 그 직원이 한번 궁금해가지고 가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돈 많이 내지 않으면 입장료가 비싸더라고. 5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아니 그걸 들으러 왜 가지 해서 말았는데 그 밑에 식당이 있어서 밥만 먹고 왔대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해서 뭐 대선 나왔을 땐 첫 번째 저 사람이 왜 나오지?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하려면 이제 한번 얼굴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많이들 등장해. 근데 막 1억씩 주겠다만 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이고 이게 허황된 얘기긴 하지만 그냥 한번 까르륵 웃고 기분이라도 좋아지고 이랬는데 시간이 그분이 이제 처음 등장한 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20년 전에도 막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상황 이렇게 보면 요즘 선거판에서는 정책 공약할 때 막 이렇게 얼마씩 퍼주겠다 하니까 막 화내더라고. 자기 공약 따라했다고. 그래서 아무튼 뭐 기본소득 뭐 100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좀 세게 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랬는데 옛날엔 100만 원도 말도 안 됐지. 그 말이 돼 했는데 요즘 막 그런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차피 안 지킬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보면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 표를 많이 얻으려면 깃대를 여기다 꽂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민주당도요. 이렇게 표를 많이 얻으려면 정책할 때 자기네 이념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이제 만약에 버리게 되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지키되 이제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아무튼 이 정치라는 것은 이제 당선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쪽의 안건도 이렇게 다 흡수해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정책을 이렇게 비교하면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신문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다 비교 분석해주면 다 비슷해. 저쪽이 좋은 거 있으면 다 뺏기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남발해요. 이거 해주겠습니다. 저거 해주겠습니다. 아유 안 해주겠습니다 하면은 표가 떨어지잖아. 수영장 건설해 주세요. 테니스장, 도서관 하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 다 해드릴게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용 편익 분석해가지고 이게 타당성이 있나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뭐 공항 건설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표를 준다 그러면 다 그냥 해준다 해. 근데 나중에 그게 이용객이 없고 만약에 그 흉물로 되면 그건 뭐 나 몰라라지 뭐 내가 당선된다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짝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중위투표자 정리는 그러니까 요런 메커니즘인데 3명이 있습니다. 3명. 거기 보시면 자 여기 오른쪽에 여기 공공재를 할게요. 공공재.
공공재 양. 아니면 이제 뭐 수영장, 도서관 뭐 이런 거라든가 가로등 건설한다든가 국방 서비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초등학생들한테 영어 교육을 몇 시간을 시킬 것이라든가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왼쪽이 뭐 A 안건이 있고 B 안건이 있고 C 안건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갑을병이 있습니다. 갑은 어떤 걸 제일 좋아하냐면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갑에 이렇게 갑은 A를 제일 좋아하고 이게 높이가 거기 보시면 수직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순효용이라 할게요. 갑은 A를 제일 좋아하고 B,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짝 표현하면 A, B, C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뭐 그림으로 그냥 보셔도 돼요. 병은 요건 이제 제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갑병을 을이 이거네. 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을. 자, 여기 병 같은 경우 어느 게 더 순서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자, 안건을 하나씩 한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도 한 표를 얻었겠지. 갑이 한 표. C도 한 표를 얻었을 거야. 을도 한 표. B도 한 표를 얻었겠지. 그러니까 점심을 먹는데 3명이서 모였어. 3명이서. 야, 점심 뭐 먹으러 갈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A가 야, 짜장 먹자. 그냥 얘는 뭐 할까? 야, 그냥 김밥 먹자. 이렇게요. 이렇게. 또 뭐 있나? 점심 메뉴도 생각나는 게 없네. 뭐 짜장, 김밥 말고 또 뭐 있을까요? 뭐 있을까요? 점심 먹고 싶은 거. 아, 초밥이요? 좋아요. 야, 초밥 먹자. 뭐, 비슷하군요.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선호하는 게 다 다르잖아. 야, 그러면 우리 점심시간에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헤어져서 여기서 다시 모여. 좀 이상하잖아. 지금 점심은 친구끼리 같이 가서 어디로 갈까?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선호하는 게 다 다르면 뭐 같이 따로 먹고 같이 모여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꽁도르 방식이 그거야. 꽁도르세 방식이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자, 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둘씩 짝져가지고 결정하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 개가 다 한 표씩 있으니까 먼저 A와 B를 짝져가지고 대결한다 합시다. 그러면 갑은 뭘 지지해? A를 지지할 것이고 을은 뭘 지지해요? 을은 C를 제일 좋아하지만 이 사람은 많을수록 좋아하는 거니까 얘 C는 안건에 없으니까 태안인 B가 A보단 좋아요. 그래서 을은 요걸 지지하고 병은 빨간 색깔이 병이야. 뭐 B를 제일 좋아하지. 그래서 병 이렇게 돼서 B가 당선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B가 채택됐으니까 B와 C를 대결을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요거 B와 C 하면 A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갑은 당연히 B를 지지하니까 B가 당선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뭐냐면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이게 선호도를 갑을병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 보시면 병이라는 사람이 요 공공재 규모에 대해서 중간에 미들 사이즈를 가장 선호하는 사람의 위치한 이 중이라는 게 말 그대로 중간에 위치했다는 겁니다. 자리 위자야. 그래가지고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선택하는 안건이 채택된다. 이게 이제 다수결제로 했을 때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의의에 보시면 결론 나와 있고요. 2번 보시면 공공재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투표 순서와 무관하게 과반수제 하에서 중위투표자, 여기서 중위투표자는 병이 중위투표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병이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중위투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그 정도만 정리할게요. 뭐 이거 내용까지 뭐 다 밑에 다 보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투표의 역설이라는 거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요거를 살짝 보시면 좋긴 한데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좀 지워야 되겠네. 아니다, 여기 할까? 자, 요거랑 비슷합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요 표를 볼까요? 투표의 역설. 패러독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상한데
잘 보면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것을 역설이라 얘기합니다. 진짜 뭔지 모르는 경우는 미스테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의를 보시면 아니 투표를 했는데 일관성이 없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야. 일관성이 없어.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특히 일관성이 없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행성을 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행성이 뭐냐면 LO의 불가능성 정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 사과가 좋아, 뭐 바나나가 좋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할게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난 사과가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과랑 그림을 그려볼까요? 바나나 이렇게 했더니 난 사과가 좋지 이렇게요. 그 다음 물어봤어요. 야 바나나랑 포도랑 뭐가 넌 더 좋아? 했더니 난 당연히 바나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포도랑 사과랑 뭐가 좋아? 당근 포도가 좋지 이러면 응 맞아 하고 이제 그냥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고 이상한 애잖아. 그만 얘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거 하세요? 응 아니야 이런 거 쓰세요? 이런 거 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그 교수님하고 식사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뭐 표현을 한다며 이게 뭐 그만해 이 뜻이래.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이제 잘하는 줄 알고 그분 이제 사모님이 이제 영문과 교수인데 막 수업을 하다 간만에 농담을 던졌는데 학생들이 막 까르륵 거리더래. 그래서 신나서 계속했더니 학생들이 막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가 간만에 빵 터트린 줄 알고 계속했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 그만하세요 이제 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그래서 그 뭐 경제학과 교수님인데 이제 조별 뭐 발표 시켰나 보지. 그래서 잘했다 진짜 잘했다 해서 이렇게 했더니 발표하던 애들이 멈칫하면서 당황을 하더래. 이제 그만해 이제 뭐 충분해 뭐 이런 건가 보지. 아무튼 이거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언어를.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네. 아무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일관성이 없는 거지. 당연히 사과가 포도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관성이 없이 투표의 결과가 자꾸 순환되는 거야. 결과가 빙글빙글 도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막 가위바위보 할 때도 뭐 누가 누구를 이기고 막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밑에 선호도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 표 보이시죠? 요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 왼쪽 선호도를 한번 보시면 예산안이 뭐 이렇게 그림으로 돼 있는데 우리한테는 그냥 순서를 빨리빨리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A, B, C 이렇게 있는데 여기 예산 규모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정부가 예산 규모를 많이 크게 하는 게 좋다, 작게 하는 게 좋다, 작은 정부가 좋다, 큰 정부가 좋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A는 이제 예산 규모가 커지니까 약간 큰 정부로 가는 거라서 작은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은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긴 예산 규모가 크고 여기는 작고 여기는 중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위에 여기 보시면 선호도 1순위, 2순위, 이렇게 3순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게 되면은 거기 보시면 X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X라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X라는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돼 있어요. 그 Z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선호도가 요게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Z라는 사람은 C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 B고 그 다음 C 이렇게 돼 있어요. Y라는 사람은요 중간을 좀 좋아해. 그래가지고 요거 B를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 2등이 뭐야? 요거 C가 2등 요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 이렇게요. 그럼 B를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A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선호하는 거 하나씩 고르세요. 그러면 A가 한 표, B가 한 표, C가 한 표 이렇게 되니까 결론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꽁도르세 방식을 사용해서요. 둘씩 짝져가지고 대결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요.
먼저 A와 B가 대결하고 승자가 C랑 대결하면 되겠네요. 물론 이 토너먼트 할 때 한 명은 부전승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B와 C가 먼저 대결하면 A는 부전승으로 가서 대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A와 C가 대결하고 이긴 애가 B랑 대결하는 이런 방식을 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A와 B가 대결하는 경우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A와 B 하면 요 C는 빼도 되겠네. C는 빼고 X는 A를 지지해요. A 한 표, C를 빼면 Y는 B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Z는 C 빼니까 B가 이겨요. 그래서 B가 이렇게 승리, A는 탈락. B와 C 대결해 볼까요? A는 없는 걸로 생각하세요. 그럼 B가 한 표, A가 없으니까 B가 두 표. 그래서 C가 탈락해서 이렇게 사다리 타기처럼 이렇게 되면 B가 당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죠. 요 B와 C는 우리 했어. 컨닝 하시면 B가 이겼어요. C는 탈락, A와 B도 뭐 했어. 그러니까 B가 우승.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당연히 B가 채택되는 거지. A와 C는 아직 대결 안 해봤으니까 해볼까? B를 빼면 AC에서 A가 한 표, B를 빼면 C가 한 표, B를 빼면 C가 두 표. C가 이겼네. 근데 이제 C가 올라갔는데 B가 이겼습니다. 얘가 탈락해서 B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꽁도르세 방식,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B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오른쪽과 같은 선호가 되는 경우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한번 살짝 볼게요. 이렇게. 자, 거기 보시면 자,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는 요게 예산 규모, 그림은 저기 있으니까 그리진 않을게요. 선호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똑같아. X는 뭐 그대로 있으니까 X는 C를 제일 선호하고 B, A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돼 있고요. Z도 똑같습니다. Z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작은 예산을 선호해. 그래서 C, B, 아이고, ABC군요. X가 죄송해요. 이렇게 ABC, CBA가 요거죠. 그래서 A, B, C 이렇게. 근데 Y가 이제 선호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Y라는 사람의 선호가 예산 규모를 요거 적은 걸 좋아하고요. 보통은 이렇게 보면 중간에 있는 걸 제일 싫어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 규모 큰 거를 두 번째로 선호합니다. Y가 이러한 선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를 제일 선호하고 그 다음에 A, 그 다음 B를 제일 싫어해. 좀 특이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면은 뭐 잘못됐나? 뭐 X가 있고 A, B, C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나 볼 건데 우리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이 그래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요거 이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